자, 이번에는 엑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어떤 형태로든 끝 또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기 마련인데요. 실패한 엑싯은 없다. 각자의 길만 있을 뿐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모더레이터로는 테크앤로 구태현 CEO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패널로는 하이브 김태호 COO님 그리고 카카오의 전상열 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주제가 잘못하면 좀 처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힘차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테크앤의 구태현입니다. 본업은 변호사이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2016년에 창립 멤버였어요. 그리고 마침 또 우연인데 오늘 함께 나오신 하이브의 김태호 이사님이나 COO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의 또 전상열 이사님도 그때 함께 코리아 스타트업을 시작하셨고 그때 이제 막 창업자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엑싯과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훌륭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요. 김태호 CEO님, 예, 종래 네카라쿠베 당토였는데 요즘엔 네카하라쿠베 당토라면서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이브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저희도 굉장히 좋은 분들을 모시려고 열심히 네네. 투자도 하고 또 그러고 있어서 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상영 이사님 요즘 카카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카카오에서 로컬,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테마가 붙은 일, 그리고 소상공인 붙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역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군요. 네네. 오늘은 뭐 시간이 없지만 조만간 자세히 저희가 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 회사는 우리나라의 정말 대표적인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두 큰 기업에 합류하기 전까지 창업자로서 고민했던 기간 그리고 엑시트와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나서실 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신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창업 경험이 김태호 CEO님 많으시죠? 그 중에서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꼭지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번 어떤 회사를 창업했을 때 그것이 오늘 이 청중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아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활동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인 카풀 서비스 플러스라는 앱을 2016년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가 여러 번 창업했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굉장히 뭐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핫했던 그런 창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2018년에 다시 또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은 빌리프랩이라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는 엔터사죠. 이 기획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레이블을 지금 이제 경영하고 있고요. 그걸 하면서 제가 지금 하이브 CEO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창업 경험이 아마도 오늘 이 주제에 가장 맞는 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빌리프랩과 플러스 두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우리 전상열 이사님은 어떤 창업을 오늘 꼭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14년에 창업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웨이팅 서비스를 저희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만 명 사용자가 있는 서비스까지 만들었고 서비스를 한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야놀자에 매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실 건데요.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창업 이후에는 끝이 엑싯인지 그리고 엑싯에 대한 정의인데 엑싯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는 엑싯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철학을 들어보아야 오늘 이야기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김 CEO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이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 내가 나가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업을 생각을 하시는데 창업을 생각할 때 그 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게 뭘까요?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다 창업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창업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이나 뭐 동네에서 어떤 가게를 차려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외부에 시딩을 하고 시리즈 A, B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면서 진행하는 이런 기업의 운영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의 책임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는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더더욱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실 창업가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 그 결과가 두려워지고요. 그러면 더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더 많은 실수를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리즈 B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굉장히 아주 뭐 딱 얘기하면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정도로 아주 쉽게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타트업 창업가의 성공은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뺐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혹은 다음 기회를 어떻게 누렸느냐로 포커싱이 되다 보니 이 엑시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 회사의 지분을 팔거나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거나 하는 식의 어떤 자본적 관점에서만 늘 보여졌던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엑시스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성공적인 창업의 경험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창업해서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결코 창업가로서의 인생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엑시스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저희 올라오기 전에 얘기해 봤는데 우리 전상열 이사님께서도 되게 또 좋은 얘기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의 창업 경험, 여러 창업 중에 말씀하신 하나는 엑싯을 하신 거고, 네. 하나는 안 하신 건데, 못했죠. 이게 두 가지니까 정말 대비해서 네.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2018년 정도에 엑시스에 대한 제안이 최초 왔었어요. 그때 모 회사에서 이제 합병하고 안에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직 제가 이 시장에서 제 대표로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저의 좀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싯 혹은 M&A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처럼 생각되다 보니까 거부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빠르게 엑싯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계단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한 4년 만에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끌면서 사업이 계속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기를 맞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생각했던 성공적인 엑싯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장이었습니까? 그때는 네. 상장도 목표가 아니었고요. 네. 정말 뭐 굉장히 큰 기업을 해내겠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내가 바꿔내겠다. 그러니까 저는 F&B와 소상공인 시장이랑 되게 붙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디지털 전환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디지털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꼭 나우버스킹이라는 회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붙잡아 본 건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카카오에서 하는 일도 그때 회사에서 하던 일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엑싯이 오히려 그런 걸 잘 정리하고 더 큰 판으로 갈아 끼우는 일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엑싯이란 이제 기업을 아주 큰 가치에 매각을 해서 적어도 창업자에게는 좀 큰 돈이 남는, 그러니까 남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를 생각했던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두 분은 굉장히 혁신가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첨언을 하면, 전상열 CEO님은 나우 웨이팅이라고 해서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음식점들 F&B 산업에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번호표를 중심으로 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사전 주문 또는 ERP, 음식점의 ERP까지를 모두 혁신하시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하셨었고요. 김태호 CEO님은 아까 빌리프랩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는 플러스라는 소위 잘 아시는 카풀 사업 있죠. 우리 모빌리티 혁신을 하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두 분 다 꿈이 엄청나게 크셨어요.
굉장히 큰 모델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일종의 성공지상주의, 우리 사회가 좀 성공지상주의가 있죠. 그런 환경에서 결국은 엑시트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그때 얻게 된 어떤 교훈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 CEO님부터.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러스는 사실 뭐 규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은 서비스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은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일시적으로는 저도 이제 기업 가치의 평가에 따라서 꽤 좋은 평가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자본적 엑시트를 하지는 못했죠. 회사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저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엑시트를 했던 건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였지만, 그때 그 경험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었냐.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파이브와 같은 큰 어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서 이제 경영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를 주었던 계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엑시트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본적인 어떤 엑시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좀 걱정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른바 가짜 엑시트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그냥 법인이 정리됐을 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엑시트로 포장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모양뿐인 엑시트보다는 오히려 대차게 망해서 저처럼 데미지를 한번 콱 입는 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을 주거든요. 이게 다음 창업 혹은 다음 커리어에는 훨씬 더 도움된다. 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대차게 망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김태호 당시 플러스 대표님이 하시려고 했던 모빌리티 혁명 중에서 카풀은 잘 아시다시피 택시 조합부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서 이제 사업을 접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규제와 또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동일한 그 관점이 있어요. 결국 창업자 본인의 자신의 성취가 더욱 중요하고, 그 성취는 단순한 돈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고 엑시트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훨씬 커져 있는 창업자의 역량 관점에서 엑시트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어떤 외모 지상주의 비슷한 엑시트를 많이들 추구하다 보니 사실은 폐업인데 외견상만 엑시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살짝 약간 좀 뭐랄까 모럴해저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현상들에서 엄정하게 지금 진단을 해주시고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관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창업자로서 내가 아까 두 분 다 마찬가지지만 큰 뜻을 품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엑시트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자라고 하는 판단과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면 과연 그것은 이제 엑시트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완전히 간다면 이제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엑시트는 돈을 번 게 엑시트이 아니고요. 회사를 혹은 내가 하던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엑시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엑시트를 되게 많이 벌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벌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다 엑시트하면 얼마 벌었어만 질문하다 보니 나는 분명히 엑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벌었으니까 엑시트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엑시트를 결심했던 순간은,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극대화되어 있던 시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파는 것처럼 제일 비싼 시점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엑시트를 결정한 시점은 회사의 물건값의 가치가 비싼 게 아니라 회사 이 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일 때 가장 효율이 좋겠구나 라는 시점에 엑시트를 결심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그런 음식점들 이런 데들을 상대하는데 스타트업을 해보니까 웨이팅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성공했어요. 저희가 1등이었고 지금 다들 웨이팅 서비스 다 써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바꿔냈는데 웨이팅 다음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보려고 하니까 스타트업 하나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생태계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스타트업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 큰 자본과 노력을 할 수 있는 회사랑 같이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엑시트를 정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엑시트에 정하는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음식점 앞에 여러 업체들이 여러 가지 웨이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상열 당시 그 나우 웨이팅 대표님이 바로 그 카테고리를 연 분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여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한 혁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스타트업이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과감하게 엑시트를 결정하셨다는 건데 물론 그때는 가격은 최고는 아니었다는 아마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코로나 이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게 제일 네, 컸죠. 코로나가 네. 왔었군요. 네. F&B다 보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은 혼자 결정하셨어요? 아니면 누구의 조언을 구하셨어요? 뭐 일단 저는 코파운더들이 있기도 했고 내부에서 고민을 했고 내부에서 쭉 펼쳐놓고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더 받으면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것들 좀 그려봤을 때 투자금을 뭐 100억, 200억 더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꾸준히 투자를 받으면 키워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과연 빠른 길인가, 효율이 있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보다 좀 큰 기업 사이즈인 야놀자 이수진 대표와 뭐 이야기를 좀 했죠. 네네. 그랬더니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야놀자도 F&B에 대한 공략을 할 생각이 있으니 같이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엑시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잘 됐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제 시야가 더 좁았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하면서 저희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매각을 하고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그때는 주니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제 파운더들이 빠지니까 오히려 급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시점도 분명히 M&A 엑시트 통해 있는 건데 네. 그걸 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똑같은 뷰로 보고 있겠죠. 물론 이제 훌륭한 새 아버지, 돈 많은 새 아버지가 들어와서 급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무서운 새아버지. 무서운 새 아버지. 이수진 대표님 훌륭하시군요. 네.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지금 짧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길고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당시 코로나가 온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그랬기 때문에 과감한 엑시트 물론 이제 새로운 회사의 아버지를 잘 구해낸 이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태호 시호님은 플로스를 어떻게 접기로 의사결정하셨어요? 아무리 규제가 그랬어도 큰 칼을 뽑았는데 그걸 접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회사를 접었던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대표직을 사임한 상황이었고 사실 그 뒤에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새로운 이제 대표를 이제 선임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변형하면서 피버팅을 누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역외운수사업법에 개정되면서 법인이 존속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는 나우웨이팅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랐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표직을 물러나고 회사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같이 일했었던 구성원들이고 그리고 나서 또 저희한테 돈을 주셨던 뭐 큰 돈을 주셨던 그런 투자자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건 이제 뭐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온전하게 잘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공통적으로 전상열 본부장처럼 이사님처럼 딱 느꼈던 것은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오히려 이 선택을 했었던 것이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저랑 같은 창업팀을 꾸렸었던 동료들에게도 훨씬 더 성장의 기회가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때 여기서 고이드의 CBO로 발표했었던 권영인님 같은 경우는 제가 플러스에서 스텝으로 같이 일했었던 분이거든요. 이렇게 각 아주 장소에서 성장해서 맹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아까 그 전상열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엑싯이 하나의 흐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었던 그런 좋은 사례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제가 또 다시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훌륭한 혁신가들이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목표로 삼았던 그 변화에 대한 또는 규제에 대한 그런 혁신의 의지가 결국 좋은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좋은 사람들이 결국 회사는 엑시트를 했지만 결국 성장해서 지금은 독립적인 창업이나 또는 다른 큰 회사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운들을 불러넣는 분들이 바로 혁신가들, 창업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김 CEO님한테 좀 전에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규제 있는 곳에서 창업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지난 10년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회원사들의 규제 관련한 이슈들, 강력한 규제들과 좀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본업은 변호사인데 잘 아시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와 갈등 뭐 잘 아시죠? 최근에 좋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것도 아시고, 또 뭐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재진만 허용하는 식으로 바뀌면서 일종의 토사구팽이 됐잖아요. 결국 그래서 원격 의료 플랫폼들이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실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에 있는 현재 진행형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 뭐 물론 이제 카풀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직감은 하셨지만, 그래도 거기서 과감한 엑싯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런 엑싯 결정을 하시게 된 그때의 감정과 또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지금 규제 때문에 힘든 다른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요, 정말 규제 있는 산업에 진출하지,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너무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엔터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엔터사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규제가 없는 곳이 과연 있나에 대한 고민은 제가 매우 진지하게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객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되게 힘들게 할 어떤 그 좀 규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혁신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실패담을 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도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될 얘기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내가 진출하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규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저는 오히려 그냥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패의 끝이 과거에 제가 처음 창업만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취업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창업했다 망한 사람 안 뽑아요. 근데 그게 제가 처음 창업했었던 90년대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업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우대받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들은 오히려 요즘은 더 선호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도전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피리어드를 엑싯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컴업의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께서 과감하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창업을 두려워하지 마라. 규제가 있어도 부딪혀라. 그리고 창업을 하다 실패했어도 남는 것은 혁신에 대한 강력한 경험,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들도 그런 창업을 해본 경험을 우대한다는 말씀인데, 하이브와 카카오가 앞으로 신입 직원 채용 공고에 창업자 우대라는 문구가 들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원래는 5시 반까지입니다만 아직 이 화면에 5분 남았다는 말씀이 안 나와가지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제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창업과 엑싯이 꼭 매각으로 아주 고가의 매각이 아니라는 점은 두 분의 말씀에서 정말 알게 됐고요. 두 분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아주 거대한
기업에서 그 뜻을 더 크게 펼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창업자가 창업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어떤 자산이라고 할까요? 그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 중 제일 중요한 게 엑싯을 계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엑싯을 최초부터 계획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엑싯할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조직도를 그려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조직도. 내가 우리 회사가 3년 뒤에, 1년 뒤에 이 정도 사이즈의 일을 하려면 어떤 조직도가 필요할까 그려보고 거기에 내가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되고요. 아니면 엑싯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게 뭐 말씀 계속 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 내 주식이 가장 비싸게 팔릴 타이밍에 엑싯할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혹은 그 방향에서 어긋났을 때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번 엑싯을 통해서 어쨌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다. 네네. 김 CEO님도 그 엑시트 후에 창업자가 갖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재무적 엑싯을 했다면 아마 호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경험은 엑싯이라는 게 돈을 빼는 것도 있고 또 완전히 그 뭐 락업이 걸려서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엑싯의 일반적인 경우를 하나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는 좀 전에 우리 전상렬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경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창업을 4번 했는데 이 4번째 창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의 성장의 흐름과 그리고 단계별로 제가 해야 될 것들과 또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성과를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었을 때 어떤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또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 창업 이제 공동 창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리마인드하고 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창업한 지가 5년이 됐기 때문에 실행하고 있는 단계인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한번 성공하지 못했었던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히려 또 얻지 못했던 그런 일들일 것이고 이번에 또 제가 얻은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다음에 어떤가 일을 할 때 있어서의 굉장한 이 될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엑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상황 엑시트를 경험한 창업가들을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라는 상황의 변화, 시장 변화로 과감하게 엑시트를 결정한 우리 님 그리고 더 어려웠던 시장에 들어가 그 어려움의 벽을 하고 과감하게 엑시트를 결정한 김태호 이사님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와 님들에게 만 격려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힘내십시오. 근데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퓨처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